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나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플라잉 몽키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즘을 떠올릴 때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한 사람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더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평소에는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나를 의심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예민하니?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플라잉 몽키입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말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 서쪽 마녀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인 플라잉 몽키들을 이용해서 도로시와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그 몽키들은 도로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마녀가 퍼뜨린 공포, 그리고 마녀의 선전을 믿고 움직입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려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본인이 직접 손을 더럽히면서 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을 건드리는데요. 가족, 친구, 동료, 지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대신 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플라잉 몽키입니다. 플라잉 몽키는 단순히 가해자 편을 드는 사람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작은 군대가 됩니다. 피해자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험담을 뻗뜨리고 스미어 캠페인을 합니다. 즉 평판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해자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진짜 피해자는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주 무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내 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세상에 내 편은 없어. 라고 생각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한때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휘말려서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배신. 특히 이런 일은 이혼 과정이나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문제에서 자주 벌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 플라잉 몽키들이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장난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응? 이런 말들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가해자를 이해시키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좀 참으라고, 조용히 해, 아니면 문제 좀 키우지 마 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도구로 쓰고 플라잉 몽키도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잉 몽키들이 나에게 막 올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니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고 싶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편을 정해버린 이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네 입장은 어떠니?가 아니라 넌 왜 그러니? 라고 묻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를 깊게 믿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끝없는 해명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 이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Flying Monkey, Smear Campaign, 그 다음에 집단 가스라이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무리 털어놓아봤자 오히려 여러분이 예민하다거나 피해망상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지지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아픈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잉 몽키를 겪고 나면 그 사람들과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진짜 내 편인 사람들, 그리고 내 말을 왜곡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들, 내 현실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발 절대로 누군가의 플라잉 몽키가 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한 험담을 가져오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누군가를 나쁘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소문만 듣고 가십거리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아닙니다. 네, 나르시시스트는 이처럼 사람을 모아서 작은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나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플라잉 몽키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판은 누군가의 소문과 선전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실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구조를 좀 빨리 알아차리고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에게 이들의 게임에 좀 더 덜 휘둘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 영상이 뜰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다르크였고요. 플라잉 몽키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